안녕하십니까. 명근의 쏙쏙 경제 고정관입니다. 스텔스기라고 하는 것이 그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게임 체인저로 통합니다. 전쟁에서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고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죠. 그래서 북한은 계속 핵과 미사일로 부정을 하고 계속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그 핵무기 무력을 과 미사일 발사력을 증강해 오고 있는 속에서 한국은 그런 핵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기도의 매우 전력 증강을 위해서 북한의 핵 공격과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이 스텔스기 도입을 두고 지금 굉장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이제 이번 추경을 33조에 35조 정도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88%까지 나눠주고 그다음에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결국은 국방 예산을 끌어서 쓰는데 그 국방 예산 중에서 스텔스기 도입 예산을 끌어썼다는 겁니다. 뭐 등등 다른 예산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스텔스기 도입 예산을 끌었었다 하는 얘기. 이것이 이제 큰 이슈가 되어서 과연 이렇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뭐 소상공인 지원금 주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스텔스기 도입 예산을 써도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우리 시민단체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해왔고 그 반대 운동을 하던 그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2017년 대선 때 대선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을 한 데다가 심지어는 여당의 유력 중진들 또 예방해서 만나고 선거에도 출마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일파만파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그 두 가지가 어떤 연관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 예산 중에서 스텔스기 도입 예산을 끌어다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 그 배경에는 지금 그런 여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권에 과 선이 닿아 있는 이런 좌파 시민단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해온 그런 시민단체의 연관성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자연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런 문제가 이제 커지면서 최근에 북한에서 남북 간에 중단되었던 북한 개성공단의 전략사무소를 우리가 대한민국이 만들어 놓은 전략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면서 중단되었던 통신선을 7월 27일에 복원하면서 한 이후에 다시 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라 하는 그런 북한의 김여정의 담화문이 발표가 된 이후에 지금 여권도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연합훈련을 해야 한다는 쪽과 연합훈련을 반대한다는 쪽, 오늘 드디어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공동 성명을 낸 사람들이 거의 70만 6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61명을 비롯해서 76, 5, 6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주로 뭐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무슨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이렇게 해서 좌파 의원들이 약 70, 한 5, 6명 정도가 지금 한미연합훈련 반대 성명까지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에서는 스텔스기 도입 예산을 끌어서 내년 대선을 다분히 의식했다고도 섬적 동료도 알 수가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당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텔스기 도입 예산을 끌어다 쓰고 그런 과정에서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해원 인사들이 정부 여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여당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통일선 복원을 계기로 해서 좌파 국회의원들 70 몇 명이 지금 한미연합훈련 중단 성명까지 발표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런 대한민국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가장 중요한 때 북한은 계속 핵과 미사일을 실험을 쏘아 올리고 있는 속에서 과연 이런 현상이 정상적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문제를 제가 언론의 보도된 것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스텔스기 도입 반대와 도입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지원,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도입 반대뿐만 아니고 아예 예산을 끌어 써버리는 것 정도에 그치지 않고 한미 연합훈련마저도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이 발표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계속 증강되고 있는 속에서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최근에 이스라엘은 중동 테러리스트들의 미사일 공격을 아이언돔이라는 것으로 거의 90% 이상 방어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보 체제가 잘 된 나라가, 작은 나라이면서 잘 된 나라가 아마 이스라엘과 스위스겠죠. 이스라엘, 스위스는 뭐 많은 경우에 집에서 간단한 무기도 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방비를 해야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즐겨 쓰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유비무환. 대비를 하면은 환란이 없다는 얘기죠. 최근에 물러간 주한미군 사령관도 평상시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전시에 피를 흘리게 된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좀 우리가 정말 되시고 봐야 될 얘기고요. 이스라엘과 스위스의 그런 항상 평상시에 그 방어 태세를 우리가 정말 교훈 삼아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버젓이 하고 있고, 또 국회라는 데서 그 도입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나눠주고 있고, 또 북한에서 통신세를 복원한다고 해서 금방 또 한미 연합훈련도, 지금까지 연합훈련도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뭐 제대로 해오지 않았습니다. 주로 필드 훈련을 하지 않고 주로 컴퓨터 토성 시뮬레이션 훈련만 해왔어요. 자, 그런데 그것마저 지금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좌파 국회의원들 70여 명이 발표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는 정상적인 국가인가를 제가 비록 경제학자지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게 예산 빼내서 스텔스기를 예산을 빼냈다는 것에 우리가 경악을 했는데,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차세대 F-35 스텔스기 전투기 도입 예산, 그 다음 GPS 유도폭탄 4차 도입,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 개량, 이런 것들을 모두 예산을 줄여서 이런 무기들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무기들인데, 이런 것들을 줄여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북한 잠수함 탐지 및 격퇴를 위한 해상 초계기 사업도 비용도 줄였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이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민에게 나눠주고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그게 그것도 놀라웠는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동안 국가정보와 경찰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인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한 혐의로 지역심사 대표 등 4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9년부터 F-35A 배치 기지인 청주를 중심으로 반대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을 계속해왔다고 합니다.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이 직접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건 그만큼 북한이 F-35A기를 그만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은 2018년에 중국 선양에 대형마트 사물함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서 북한 측이 지원한 활동비 2만 달러를 수수해 국내로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B 씨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택시 안에서 만나서 국내 북한 사상을 확산시키기 위한 조직 결성을 공모했다고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및 회합통신, 편의 적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인터넷 언론을 운영하는 C씨를 제외한 3명은 이미 구속 수감이 되어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 4명은 민노총이나 다른 노동조합에서 활동 경력이 있고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서 민주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에 참여를 했고 같은 5월에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선언을 하기도 하고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지난해는 통일 밤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 관련해서 여당 중진을 방문해서 만났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당 중진들이 문재인 대통령 선거당 후보들이 바로 이런 간첩들과 관련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당 중진을 만나서 찍은 사진들을 계속 지역인물 언론에 홍보를 하고 홍보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충격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신속하고 정확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근데 국정원에서 이들에게 회합통신제만 적용했다고 합니다. 목적 수행 적용도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목적 수행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고 회합통신 위반죄만 적용했다 하는 것도 지금 석연치 않습니다. 이들 4명 중 3명은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노동특보단으로 활동을 했다 하는 얘기고 이들은 총선도 출마하고 여당 중진과도 접촉했다는 얘기고요. 자, 뭐 이것이 이뿐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지금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과 아로 조직은 북지령에 따라 종북 세력을 규합해 통진단을 접수하고 국가기관시설을 파괴 등 내란 업무를 위한 무장 조직까지 갖추고 훈련까지 한 상황이 드러나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대학생 진보연합, 국민주권연대 뭐 등은 2018년 백두 칭송위원회를 만들어서 서울 도심에서 김정은 환영식까지 열고 있고 미국 대사관을 점령하고 해서 미 대통령과 성조를 짓고 미 대통령 주한미군 대사를 대상으로 참수 격려대회도 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말 그런데도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아,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들 중 또 한 명은 2016년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고 2014년 지방선거 예비후보도 등록을 하고 당시 안철수 의원 싱크탱크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정치운동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이제 고난의 행군일에 최악의 역성장을 해서 작년에 마이너스 4.5%를 기록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파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고난의 행군 속에서 작년에 스스로 단절했던 대남연락개선공단 연락사무 폭파하면서 단절했던 통신선을 복원을 복원을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했는데 북한이 이런 어려운 상황과 우리 대한민국의 내년 대선과 대선이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과의 어떤 면에서 서로 뭐 죽이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통일부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나왔습니다. 통일부에서는 통일선포권 사흘 만에 연합훈련 연기가 바람직하다며 연기론을 공식화를 했는데, 북한은 김여정은 뭐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되면 남북관계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다. 적대적 전쟁 연습을 벌이는가 아니면 용단을 내리는가 주시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3년 넘게 대규모 기동훈련도 없이 규모를 대폭 축소한 채 지휘수 훈련만으로 이제 하고 있는 삐리만 앙상이 남은 것인데, 북한의 요구로 이것마저 취소되면 앞으로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은 영영 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김여정 협박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벌써 이미 여당 의원 여기 60명인데 제가 조사해보면 70여 명이, 여당 의원 60여 명과 또 뭐 정의당 등등해서 75명이 지금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한마디에 여당의 두 쪽이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은 떠넘기고 당은 갈라지고 북한의 연합훈련 노림수에 여당이 걸려들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제 4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방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을 청와대로 불렀는데, 여기서 이미 벌써 연합훈련 세부 계획과 세미나가 열리는 등 이미 훈련이 일정이 시작되었는데도 대통령은 군 수뇌부를 앞에 두고 한마디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히 협의하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신중히 협의하라.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대통령으로서의 통수권자로서 책임감 물론 기본 자질도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더 황당한 것은 대통령은 두리뭉실하게 말할 테니 합참의장 등이 알아서 훈련을 최소화하거나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해라, 이런 취지로 비치는 발언이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지금 송영길 대표는 개성에다가 심지어 미국의 투자 맥도날드 지점까지 개수하자는 거론하고,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100억 원을 곧 민간단체와 대북협력사회에 지원하겠다고 얘기하고, 경기도는 UN 대북제재협의용 매뉴얼까지 작성해서 뿌렸다고 합니다. 지금 제정신들인가 하는 것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계속 펑펑 쏘고 있는 속에서 북한에서 통일선 복원하는 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남한이 휘둘리고 있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볼크스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결국은 인기영합적인 민족주의를 만족시키는 국방의 정치화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하면서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훈련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미군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미국은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 등 한국 내 특정 병력을 훈련을 위해 일본과 알래스카로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려면 훈련도 못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 중단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국정원은 북한이 훈련을 중단할 때는 상응하는 조치 의향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하면서 뭔가 서로 내락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는 뉘앙스를 있는 발언을 하자 야당은 김여정의 상황이냐 하는 지적을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또 박지원이 반박을 하면서 내락이 있은 거 아니다, 서로 협의해서 통신을 복원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 엇박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무슨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변동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계속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김여정 급박에 여권은 휘둘리고 있는데 국가의 안위는 뒷전이냐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송영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보상을 못 해주었다. 개성공단이 맥도날드 지점을 해야 된다. 무슨 보상을 못 해요? 2017년 이후에 핵실험을 중단했는데 우리가 충분한 보상을 못했다. 북한은 계속 2017년에 9월 6일에 수소폭탄 실험을 하고 2017년 12월에는 ICBM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ICBM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 발사를 하지 2018년에 드디어 남북 북미회담이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좀 잠잠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상을 못했다, 이렇게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노이
2019년 2월에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되자마자 바로 13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작년 6월 16일에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금년에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북 북미회담이 열리는 기간 1년여 동안 잠잠했다고 해서 우리가 보상을 못 해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했지만 협상 기간 동안에 중단한 걸 했지만 충분한 보상을 못 해줘서 미국이 투자해야 한다. 상징적으로 맥도날드 지점을 개설하자 이런 얘기를 나왔고 더 중요한 것은 중북 북한과 중국에 대응해서 미국이 만들고 있는 쿼드 협의체에 가입하는 것은 우리가 지정학교로 매우 예민한 이슈에 있어 공식 가입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발언을 여당 대표가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한국은 쿼드에 가입하지 않고 북중의 위협에 계속 시달리면서 한반도의 미래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통일부 장관 이인영은 남북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북 물자 반출을 재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경문회를 통해서 경문회가 북한의 이제 그 남북 경제문화협력재단인데 중국에서 10여 점의 북한 미술품을 구입한 뒤 4억 2천만 원의 지방교통단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손해 전시 중이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모두 아직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뭐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에서는 전국 67곳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어떻게 하면은 유엔 대북 제재를 피하나 하는 그런 꿀팁을 자료를 만들어서 뿌렸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로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처음에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스텔스기 도입 예산을 전용한다 하는 보도가 나왔을 때마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것이 배후에 아직 그 연관성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 후보 시절에 선거운동에 특보까지 활동했던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죠.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공공연히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 인터넷 언론에 보도까지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서 그리고 이번 통신성 복원을 계기로 또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7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한미 연합훈련 반대 성명까지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과 스텔스기 도입 예산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전용하고 있는 이 상황에 관해서 서로 간에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정부 여당은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고 야당도 이것을 국회에서 소상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는 속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보는 1%만 문제가 있어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문정부 임기 말에 터져나온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우리 국민들을 안위를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